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하루 앞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지명자 등 새 행정부 주요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위협으로 지목됐으며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 등을 통한 북한 문제 해법이 강조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인준위원회에 출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비핵화 협상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문제가 더 나빠졌다면서 대북 정책 전체가 재검토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But I begin by acknowledging the fact that it was a hard problem to begin with. 블링컨 지명자는 그러면서 정책 검토 과정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것과 다른 어떤 외교 방안이 가능한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검토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국이 긴밀한 협의를 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revitalize our core alliances, force multipliers of our influence around the world. Together, we are far better positioned to counter threats from Russia, Iran, North Korea, and to stand up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블링컨 지명자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misled the world about the coronavirus? What we do know already with regard to China and the virus is that they did not provide transparency, they did not share information, they did not give access when it mattered most.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아시아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국방 전략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호주와 일본, 한국 등과 동맹 공조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영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황을 조기에 타결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사이버 위협에 대해선 한국, 일본 등 영내 동맹들과 함께 종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한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통솔하게 될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도 인준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를 미국의 주요 위협 국가로 지목하고 또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정보기관 전문가들의 최신 정보와 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보호를 위한 정보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And this means ensuring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the capacity to understand, warn, protect, and defend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threats we face. This includes threats from traditional state actors, as well as evolving and critical transnational threats.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 내 연구소,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이 기고문 등을 통해 대북 정책 조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지만 세부 해법에서는 강경책과 유인책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의 대북 정책 조언을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열병식과 최근 마무리된 당 대회의 김정은 위원장 발언과 신형 무기들을 토대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부회장은 진짜 위기를 촉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보다 초반에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의 문을 열어놓되 힘을 기반으로 한 협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확장시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최대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이 핵무장에 달려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면서 최대 압박 캠페인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정권의 수명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쏟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서 특히 북한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외부 압박을 통해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정권의 생존 전략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핵 외교는 폐기가 아닌 군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 무력을 증강해왔으며 핵 보유국으로의 지위를 얻기 원한다면서 현실적인 정책은 군축에 집중한 접근으로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군사 위협은 실제적인 것이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북한을 확신시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제한적이고 가역적인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와 린지 로이드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부시센터를 통해 발표한 정책 권고안에서 대북 협상 과정의 인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협상가들이 인권 논의가 비핵화의 주요 쟁점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심지어 북한 정권을 불쾌하게 만들고 회담을 무산시킬 것을 우려했다면서 그러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지난 세 차례의 미국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핵화 목표에 다가가지 못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은 더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북 정책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책 의제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의 도덕적 책무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지렛대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더 큰 합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군축협회가 북한의 핵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다뤄야 할 5가지 주요 핵 도전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국 군축협회는 19일 발표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 다뤄야 할 주요 핵 관련 사안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먼저 도발 등 행동에 나서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협상 재개 신호를 조기에 발신하고 동맹국들과의 조율을 통해 실질적인 단계적 외교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을 공고히 하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확실히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 중간 단계 협상에 먼저 대북 외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후 영변 등 주요 핵시설에 대한 북한의 검증 가능한 폐기를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제한적인 제재 완화 제공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감독하에 모든 중장거리 미사일 관련 시설과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자유 등 인권 개선을 미북 협상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고 미국 종교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바이든 당선인 인사들에게 국제 종교자유 상황에 관해 브리핑을 했다고 밝히고 바이든 행정부가 기독교인들의 종교자유에 매우 진지하게 임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주 발표한 2021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다며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 대화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 등 인권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논의의 하나로 국제 적십자사가 북한 내 강제 수용소들을 방문해 기독교인 등 수감자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리 회장은 역사적으로 주민들이 신앙을 가질 때 국가도 함께 발전했다며 북한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 규모는 약 5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81%나 줄었으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수입 규모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공개된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 총액은 전년도인 2019년 27억 8천만 달러에 비해 약 81%가 감소한 약 5억 4천만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북한은 4억 9,1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했고 수출은 4,800만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효역은 지난 1998년 국제사회 총액이 공개된 이래 줄곧 적게는 월 2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6억 달러까지 보여왔지만 이 같은 지난해 상황은 역대 최저 기록이며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